자, 여러분들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래일 별로 좋지 않게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무려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코리아, 우리 외국인들이 또 오늘 신나게 많이 팔았는데 무려 8,600억이나 팔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 다음에 금융주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금융주 중에서 이런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도 종가 저가 5% 넘게 급락이 나왔고 KB금융도 대부분 급락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도 빠지고 2차전지, 반도체, 금융주까지 시총 상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위주 하락이 나왔다. 이게 정말 분위기가 정말 대선 전까지는 이러려나 봅니다.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움직인 애들이 있긴 있어요. 기타 정말 개별주들, 경영권 분쟁이나 아니면은 가볍게 장난칠 만한 종목들, 또 오늘은 또 이런 종목들, GD가 이번에 컴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해서든 연관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로제의 그 아파트 여파처럼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움직이는 애들이 없다. 개별주, 이런 DOU 같은 애들이랑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고려아연이 개파락 크게 했는데 거의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하제일 단타대회, 그냥 경영권 분쟁, 기타 개별주 위주로 그냥 단타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양상이 나올 것 같고, 그나마 좀 코인이 조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코인이 언제든지 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코인 관련 테마도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여전히 좀 더 많습니다. 뒷부분에는 또 정부의 세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은 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먼저 소식은 원전입니다. 원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이제 SMR 투자가 공격적이고 앞으로 원전이 정말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초를 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경쟁사 이의제기, 경쟁사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죠. 웨스팅하우스가 있겠죠. 이의제기에 한국의 원전 계약 일시 보류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상의 일시 보류다 이런 소식도 있고, 아직 어떻게 결정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일단은 경쟁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절차상 원래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 보류 조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주가 꽤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에서 10%까지 꽤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원전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이번에 오른 이유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미국 빅테크, 그 다음에 SMR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완전한 재료 소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악화랑 차익 실현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정도, 그 정도로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번에 체코 전력 공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마치 이제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하나 추가된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찜찜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11월 중에 체코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전 협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완전히 추세를 이탈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이 상승폭을 또 일부 반납을 하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반영은 못하고 있죠. 오늘의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그래도 오늘 샀어요. 연기금 70억, 투신 14억, 보험 12억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일단 주워 담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원전 섹터에 대한 전망이나 긍정적인 시각은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국장의 거버넌스 문제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이 국장 자체가 만약에 휘청거리면은 다 긍정적인 섹터들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원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최근에 좀 잘 버티고 있죠. 그 이유는 이번에 컨콜에서 HBM 4분기 중에 엔비디아의 판매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퀄 완료를 시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향후 HBM 매출 비중은 5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기타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몇몇 종목들도 좀 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뭄의 단비처럼 조금은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죠?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아찔한 소식인데 5만 전자까지 많이 받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전자였는데 10만 전자 가냐 마냐 하고 있었는데 지금 5만 전자야. 이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 기회인가? 해가지고 역대급 물타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다. B2 개미들 이제 위험한 배팅을 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빚을 내서 저가 매수에 주가 상승을 하면은 그때 갚겠다. 여기에서 근데 잘 올라가면 다행인데 주식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반대 매매라도 나오게 되면은 투매 현상 요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비교적 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 와중에 이제 B2는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개별중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흉흉한 소식도 들립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차트 추세도. 근데 유중설이 나왔습니다. 유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사실 무근이다 라는 반응을 했는데도 주가는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고려아연도 유중 여기저기 유중 불안한 것 같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것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조선주는 실적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 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477%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크게 무너지진 않았죠.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그 외에도 양자 기술 산업법 11월 1일 시행이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CBDC 테스트 사업 본격화 시도. 아무래도 또 코인이 폼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소식들 STO CBDC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오늘 또 VT가 잘 오르긴 했거든요. VT가 보시면은 추세 이탈 없이 이전 저점 이탈 없이 저점 살짝 올리면서 오늘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혹시 중국 진출 기대감도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게 없고 정말 차트들이 다 지금 역배열에 막 신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화장품 몇몇 조선 잘 버티고 있는 소식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엔터 쪽에서 이제 이번에 로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가수 지드래곤이 7년 4개월 만에 신곡 파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공개가 됐을 텐데 반응이 어떨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아파트만큼 중독성이 있을까? 이것도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도 어떻게 해서든 관련주를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거 뭐가 있냐 빨리 찾아라 해가지고 국장 투자자들 지금 다들 안 한다 하지만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냐, 지드래곤의 소속사가 요겁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 다트를 이제 다 뒤져서 지분관계를 다 챙겨보는 거야.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 다 챙겨보는 거야.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조그맣게 보면은 신송 GTI 이거 보입니다. 신송 GTI 잠깐만, 신송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신송 홀딩스 설마 딱 관계를 찾아보니까 신송 홀딩스의 자회사야. 자회사? 그것도 100% 자회사네? 그러면 이거 연관 있는 거 아니야? 가자 해가지고 지금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GD의 소속사에 투자를 한 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니까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8%? 야, 1.8%면 한 꽤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너 못 봤냐? 국장은 우리 감성, 그때 이슈, 우리의 목마름 이런 걸로 가는 거다. 그쵸. 우리 국장 고수 쌉고수 레벨 3에 의하면은 이 정도 연결고리 정도는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발빠르게 찾아내야 좀 단타를 할 수 있다. 그런 소식인데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신성홀딩스가 급등이 나왔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협력 부각 뭐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합니다. 그죠? 연속성은 글쎄요. 이제 YG 플러스만큼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올지는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고 플러스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노래를 들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죠. 디지털 조선도 상호 협력 사업 추진 MOU 부각. 사실 MOU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장중에 YG 플러스 좀 반등이 나왔어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빌보드 업데이트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43주차 서클 차트 8관왕 소식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뭐 뉴스상 타이밍으로 보면 자 근데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밸류업 관련해서 유한양행이 주주 환원율 30% 이상 확대를 한다. 자사주 1% 소각을 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또 우리나라 걱정이 되는 좀 소식인데 작년에도 세수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30조나 세수가 부족을 해서 이 돈을 우리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외평 기금에 돈을 끌어다 쓰고 주택 기금도 동원해서 쓰고 심지어 청약통장까지 건드린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수 구멍이 크기 때문에 기금으로 또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돌려막았어요. 또 올해도 돌려막고 청약통장까지 건드린다? 청약통장 어떻게 건드리지? 우리가 낸 거? 빼서 써도 되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정부는 돌려막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법인세를 안 냈어. 세수 펑크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 두 개가 세금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펑크가 뭐 10몇 조 뭐 이렇게 나면서 한 15조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조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거의 이제 못 걷어서 그런 건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올해는 그래도 좀 벌었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래도 이익은 괜찮습니다. 워낙 또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올해는 그래도 좀 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내일 세금이 좀 법인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버티면서 야 지금 일단 돌려막기 해 좀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덜 거쳤고 주택 공공자금 기금 총동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좀 비상이라고 하고요.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이번에 GDP 나왔을 때 수출도 많이 줄어들었고 역성장을 했죠. 세수도 안 거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는 계속 미사일 쏘고 이제 전쟁 뭐 막 파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빨리 지금 상황이 최악이길 바라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세수도 좀 거치고 좀 괜찮은 상황이 오겠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 잘 하고 남들은 다 수익 봐가지고 나 빨리 수익 봐야 될 것 같아 조급함 가질 필요 없어요. 수익을 잘 보는 분들만 이게 부각이 돼서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않은 뒤에서는 사실 또 힘들고 손실 많이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약 조급함을 갖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방어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좀 칼을 갈고 있는 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 쌓고 외면해도 안 돼요. 기회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하게 관심도 꾸준하게 가지면서 경제 또는 이제 주식 시장의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그래서 계속 중간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속에서 뭐 어디를 과연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 원전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찜찜한 뉴스가 나왔고 살짝 쉬어갈 수는 있다 생각해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뭐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아마 이슈가 있는 몇몇 개별주들 위주 장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나마 테마로 추가한다면은 뭐 코인 정도 코인이 반등이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또 코인이나 STO, CBDC 이런 애들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하제일 단타대회는 할 거 없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계속 당분간 열리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럼 잠깐 뭐 로봇주 살짝 튀기도 했고 정말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에서만 좀 짧게 매매를 하고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쉬시면서 대선 이후에 전략을 좀 노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장을 정리하고요.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